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신문과 TV, 라디오를 장식하던 수많은 광고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전만큼 노출되지 않죠. 사람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들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가 나와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해 광고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길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건을 구매했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광고가 뜨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데 몇 번 써보니까 좋지 않은 경험을 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광고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여기에 인터넷이 발달해 정보가 범람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합니다. 그만큼 구매자들이 똑똑해진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믿지 않기 시작하고 광고 보는 것을 귀찮아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마케팅 방식은 바로 이야기, 즉 스토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스토리텔링이 있긴 했지만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가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넣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광고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토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성공한 브랜드는 대부분 나름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장인 정신으로 여행구를 만든 루이비통과 고야드 등이 그렇죠. 그렇다면 스토리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야기라고 해도 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영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영화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감정이입을 하지만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 지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영화는 스토리고 역사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즉, 단순한 팩트나 데이터만을 나열하는 것은 스토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은 영화, 즉 팩트와 데이터를 잘 버무려서 만든 하나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북유럽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냥과 전투, 환경에 맞선 서사시, 자연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 성경과 코란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종교 이야기 등을 보면 우리 정신과 문명은 스토리에 기반하고 있죠. 한마디로 썰을 푸는 것이 인간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스토리를 읽을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겁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도 타겟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자사의 제품을 경쟁사와 차별화했죠.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항적이고 창의적인 엘리트가 되길 원하는 것을 캐치해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고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1984 광고는 애플의 이미지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추종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이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갈등입니다. 어떤 스토리에서든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갈등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토리를 구성할 때 갈등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죠. 영화 머니볼을 보면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새로운 분석 시스템인 세이버 매트릭스를 도입해 선수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자 구단에서 반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본을 쓴 에런 소키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활용해 사람들이 영화에 몰입하게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또한 스타워즈도 제국과 반란군, 시스와 제다이의 갈등이 주된 소재입니다. 두 영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한 광고들 중 대다수도 A와 B의 갈등이라는 구조를 활용해 반전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요소는 바로 데이터와 스토리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라는 자랑을 듣는 순간 소비자들은 그 제품에 대해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호구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고수라면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고객들이 몰입하게 만든다면 내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늘어놓으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시대에서 구시대의 방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기업들이 최근 이런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말은 이제 마케팅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영화를 보듯 혹은 드라마를 보듯 자연스럽게 광고의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고 무의식 중에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잘 짜여진 스토리는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의 가치마저 바꿔버리니 말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 성공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지인은 어떤 광고를 채택해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했을까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 같은 잘 나가는 기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토리를 짜서 썰을 풀기에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느민에서 출간한 스토리노믹스에는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스토리를 짤 때 고려해야 할 8가지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를 짜야 듣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당신도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진실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말이죠. 제가 소개하는 영상 중간중간 뜬금없이 한 글자씩 갑자기 등장하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글자들을 조합하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스토리노믹스 책을 보내드립니다.